저는 30년 동안 미네랄과 세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세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뱃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몇 달 뒤엔 혈당 조절도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식습관을 아무리 바꿔도 세포가 굳어버리면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식을 드시고 저녁엔 밥을 줄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배는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세요. 이게 바로 세포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입니다.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영양소도 산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몸속에서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독소는 쌓이고 대사는 느려지고 지방은 계속 축적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중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들쭉날쭉하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세포가 다시 유연해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에너지 생산이 정상화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만 제대로 마셔도 굳어버린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세포막의 압력을 조절하고 유동성을 높여주면서 세포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뱃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불안정하고 몸이 무겁고 붓기가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포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많은 분들께 안내했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변비가 해결되는 과정을 수없이 봤어요. 이 모든 변화가 아침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이런 변화 느끼는 분 계신가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뱃살은 단단하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입니다. 뱃살은 그대로인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혈당도 들쭉날쭉한 상태가 반복된다고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퉁퉁해져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지인인 72세 장모님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아무리 먹는 양을 줄여도 허리띠는 점점 조여온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작은 운동만 해도 숨이 차고 금방 자리에 털썩 앉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있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서 정기검진도 받고 식단도 신경 쓰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운동도 해보고 건강식품도 드셔보고 밥도 줄이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만 심해졌다고 하셨죠. 그러다 제가 아침 공복 소금물 습관을 권해드렸고 장모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 보셨습니다. 일주일 지나자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이고 손가락 반지도 덜 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오래 앉아있던 무거움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걸 느끼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던 혈당이 완만해지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하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 없이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만 타서 마신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포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소금물 실천 원리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굳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만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정보만 엄선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 몸 전체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세포를 굳게 만드는 요인들과 아침 소금물이 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세포를 굳게 만드는 원인과 아침 소금물이 만드는 변화 5가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영양과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세포막은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얇은 막인데 이 막이 유연해야 영양소도 들어가고 노폐물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국내 미네랄 대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세포막 활동성은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세포막 활동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영양소 흡수도 절반으로 줄고 에너지 생산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만났던 69세 박영호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움직일 때마다 피곤함이 심해지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는 증상이 반복되셨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영호님께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쯤 지나니까 아침 기상이 훨씬 수월해지고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포막이 다시 유연해지면서 에너지 생산이 정상화된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약하게 짭짤한 정도만 유지해야 해요. 물을 마셨는데 입에 짠맛이 강하게 남으면 그건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살짝 미네랄 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최근 들어 몸이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의자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미네랄 부족 문제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세포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세포막에는 작은 통로들이 있는데 이 통로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물질을 드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통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국제영양소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만성 미네랄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는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71세 김소연님은 운동 후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느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네랄 부족 증상입니다. 물만 마시면 체내 미네랄 농도가 더 희석되면서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김소연님께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해서 아침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갈증이 훨씬 줄어들고 운동 후에도 물 한 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니까 세포가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게 된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제염은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들어있어서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반면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해야 세포막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운동 후 물만 마시면 갈증이 계속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마셔도 만족스럽지 않고 자꾸 더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이게 바로 미네랄 부족 신호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소금물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 에너지 전환 장애입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에 남아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돼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노화조사센터에서는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질수록 혈당 변동 폭이 커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식후 혈당은 확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속도는 느리고 공복 혈당도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66세 조영길님은 식사량을 줄여도 혈당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다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도 조금만 드시는데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셨대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연길님께도 아침 소금물을 권해드렸어요. 소금물이 세포 통로를 열어주면서 당이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식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혈액에 쌓이지 않게 된 거죠. 주의하실 점은 소금물을 만들 때 절대 달게 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아주 약한 짭짤함만 유지하셔야 해요. 물에 소금만 살짝 넣어서 미네랄 맛만 느껴지는 정도로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식사 조절을 해도 혈당이 오르내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먹는 양을 줄여도 혈당이 높게 나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붓기와 수분 배분 문제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만 고여서 붓기가 생겨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수분은 세포 안팎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하는데 세포막이 단단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한국영양대사연구소에서는 세포 수분 분포 불균형이 시니어 붓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증상은 대부분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밤사이 누워 있으면 수분이 중력에 의해 얼굴 쪽으로 몰리는데 세포가 이걸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붓기로 나타나는 거죠. 64세 정나래님은 아침마다 발등과 얼굴이 붓는 증상이 반복됐어요. 특히 눈꺼풀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반지를 빼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똑같이 붓더라는 거예요. 정나래님께 아침 소금물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한결 가볍고 손가락도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소금물이 세포 안팎의 수분 압력을 조절하면서 붓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은 저녁 늦게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저녁에는 물만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소금물을 마시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다음날 아침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 계신가요? 거울 보면 눈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굵어진 느낌 받으시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세포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니까 아침 소금물로 개선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운동 저하와 변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장벽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굳으면 장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한국소아대사 연구소에서는 시니어 변비의 절반이 장운동성 저하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도 물을 많이 마셔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장벽 세포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근본적으로 세포를 회복시켜야 장운동도 정상화됩니다. 73세 오준식님은 사흘에 한 번 화장실을 가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데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야채도 많이 드시고 물도 열심히 마시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속상하셨대요. 오준식님께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미지근한 소금물이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장운동을 촉진하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기 시작했고 배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오히려 더 긴장시킨다는 겁니다. 찬물은 장을 수축시켜서 운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장이 편안하게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식이섬유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여전히 불편하시다면 장벽 세포 자체가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 소금물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시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확장 본론에서 소금물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실천법 정리.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복 상태여야 미네랄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위장에 음식물이 없을 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세포막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바로 음식을 먹으면 흡수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음식물과 섞이면서 미네랄이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게 되고 흡수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2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편리해요. 소금물을 마신 시각에 20분 뒤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까지는 물만 추가로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을 천천히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아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상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편인가요? 20분 공복 유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침 루틴을 조금만 조정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루 전체 수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갈증이 나는 건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에요. 미네랄이 세포로 들어가면서 수분도 함께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때 충분한 물을 공급해줘야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단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하루 1리터 반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한 컵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소금물 후 30분 간격으로 물 한 컵씩 마시고 점심 전후로 한 컵씩 마시고 오후에도 틈틈이 마시는 식으로 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도 적고 세포에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드시는 편인가요? 갈증이 나서야 마시시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소금물 효과를 높이려면 하루 종일 수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은 반복되는 리듬에서 가장 잘 적응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그 시간을 예측하고 준비하게 되면서 흡수 효율도 높아집니다. 생체 시계가 맞춰지면서 소화 효소도 그 시간에 맞춰 분비되고 세포막도 그 시간에 맞춰 활성화되거든요. 불규칙하게 마시면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요. 오늘은 아침 6시에 마시고 내일은 8시에 마시고 모레는 건너뛰는 식으로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세포막 변화는 꾸준한 자극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불규칙하면 자극이 약해져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기상 직후 바로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가장 좋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고 주방으로 가서 소금물을 만들어 마시는 루틴을 고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침 루틴이 일정하신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일정한 루틴이 있으면 소금물 습관도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위가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입에서 짠맛이 확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살짝 미네랄 맛이 나는 정도 딱 그 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소금을 정말 조금만 넣고 시작하세요. 한 꼬집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게 좋아요. 첫 주는 정말 약하게 타서 마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 시작할 때 부담 느낀 적 있으셨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돼서 포기하기 쉬워요. 소량으로 편안하게 시작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최소 3개월 지속하는 겁니다. 세포막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세포가 회복되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시면 정말 아까워요. 일주일만 보고 중단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요. 초기에는 붓기가 빠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정도의 변화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변화는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혈당 조절, 에너지 증가, 만성 피로 개선 같은 깊은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0일 기록표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달력에 표시하거나 수첩에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실천한 날짜를 확인하시면 성취감도 느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혀서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돼요. 3개월 도전해 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90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금 종류 선택입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정제염은 거의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들어있어서 다양한 미네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서 세포막 기능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소금을 고르실 때는 색깔과 질감을 확인해 보세요. 순백색이고 입자가 아주 고운 소금은 대부분 정제염이에요. 약간 회색빛이나 분홍빛이 돌고 입자가 다양한 크기로 섞여 있는 소금이 자연 소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소금을 선택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는 편인가요? 천일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니까 미네랄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일곱 번째는 물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너무 차가운 물도 좋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도 빠르게 해줘요. 뜨거운 물은 입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은 장을 수축시켜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손가락을 담가 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실온 정도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체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 온도에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찬물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침 소금물만큼은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덟 번째는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공복을 유지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서 소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음식이 잘 소화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이 이미 세포에 자극을 주고 대사를 활성화시킨 상태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면서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량은 어느 정도 드시나요?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라면 소금물 시작 후에는 의식적으로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운동시간 조정입니다.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미네랄이 흡수되는 시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미네랄이 세포까지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해요. 20분 공복 유지 시간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팔다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시면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소금물 효과도 높아지고 아침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활동을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열 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몸 상태를 간단하게 기록해 두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 기상 상태, 붓기 정도, 에너지 수준, 배변 상태 같은 걸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한 달 뒤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요. 숫자로 표시하면 더 명확해요. 컨디션을 1점에서 10점으로 매일 체크하거나 붓기 정도를 상중하로 표시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한 줄 메모 정도면 충분해요. 일기나 건강 기록 쓰시는 편인가요? 소금물 실천과 함께 간단한 기록을 남기시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과 오늘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 혈당, 붓기, 변비를 식단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근본 원인은 세포가 굳어지면서 생기는 미네랄 불균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단단해지고 영양소와 수분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더욱 단단해지고 혈당 변동 폭도 커지며 붓기와 만성 피로가 계속 반복됩니다. 음식을 아무리 조절해도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태가 고착화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져요. 세포막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평생 약에 의존하거나 불편한 증상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관리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올바른 방식의 아침 소금물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정상화되면서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아침 기상이 수월해지며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겨요. 혈당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해요.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식후 혈당 급상승이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낮아집니다. 붓기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한 증상이 사라지죠. 변비도 개선되면서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게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체적인 활력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이고 싶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대사가 더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돼요.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0대 분들도 60대처럼 활력 넘치게 생활하시고 80대 분들도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세포가 젊어지면 몸 전체가 젊어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아주 약한 짭짤함으로 만들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주방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보다 적은 양을 넣어 보세요. 살짝 저어서 미네랄 맛만 느껴지는 정도로 만들어 천천히 마시고 2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도구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물과 소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첫 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니까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 거울을 보시면 얼굴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2달 뒤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량이 늘어난 걸 느끼실 거고 3달 뒤에는 혈당이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든 걸 체감하실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것뿐입니다. 90일만 도전해 보세요. 90일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아침 소금물의 힘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나와요. 비싼 영양제보다 복잡한 식단보다 중요한 건 세포를 살리는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아침 소금물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또 소금물 외에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세포막 재생을 돕는 영양소,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소금물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침 소금물을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부터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심하시고 내일 실천하시면 됩니다. 90일 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